이 건물을 처음에 시작할 때 각 변호사들이 개인 변호사 사무실에서 발코니를 하나씩 가질 수 있게 하자. 그게 저희들의 제일 핵심적인 거였어요. 그 디테일들을 위해서 저희가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원래 처음에 의도했던 바와 똑같이 되게 잘 유지되면서 쓰이는 건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안녕하세요, 왓슨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저희 사무실에서 설계해서 최근에 완성된 트러스트 힐이라는 건물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이 프로젝트를 시작을 할 때 의뢰받았던 거는 일단 변호사 사무실을 위해서 건물을 짓고 싶다라는 건축주의 의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무실에서는 이 프로젝트를 할 때 사무실 내에서 이제 부르는 이름이 있거든요. 처음에는 컨셉이 명확하지 않을 때는 그냥 생각나는 대로 짓는데 이제 LOB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Law Office Building입니다. 근데 그게 왜 중요하냐면은 저희들이 건축 계획을 할 때 그 변호사 사무실로 쓴다는 거에 근거해서 모든 것들을 디자인 디벨롭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곳은 서초동이고 법원도 있고 여러 가지 뭐 검찰청도 있고 여러 것들이 있죠. 대부분의 변호사 사무실들이 모여 있는데요. 변호사 사무실들이 운영되는 시스템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제 대부분의 경우에 뭐 예를 들어서 김앤장 그러면 뭐 한 명의 사장이 있고 그 밑에 직원들이 있는 게 아니고 변호사 한 명이 보통 자기 하나의 개인 사업체처럼 움직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타겟으로 삼았던 것들은 부티크 변호사 사무실 이제 그런 경우에 그 안에 수십 명의 변호사들이 있으면은 본인들이 자기 어카운트를 갖고 일을 하고요. 근데 본인이 일을 할 때 자기의 부하 직원이나 비서를 다 쓸 수는 없으니까 그 사람들을 공통으로 쓰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이제 변호사들이 한 10명이 있으면은 그 안에 뭐 비서들은 한 5명이 있다든지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런 구성을 이해를 한 상태에서 이거를 디자인을 했습니다. 보시면은 건물의 가장 큰 특징은 인면이 발코니가 크게 나와 있다는 점이에요. 발코니를 만든 이유는 딴 게 아니고 하나의 그 변호사들이 쓰는 자기의 개인 사무실들이 다 셀로 나눠져 있으면은 그 앞에 나와서 잠깐씩 쉴 수 있는 그런 발코니를 원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집합주택 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다세대 주택이라든지 아니면 원룸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모든 세대가 다 발코니가 있는 그러한 오피스 빌딩을 디자인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발코니와 옆에 발코니 사이에 저렇게 철판으로 벽이 서 있지 않습니까? 저것도 변호사 사무실이 프라이버시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자기가 하는 법적인 일들을 통화도 할 수도 있고 한데 근데 그것들이 옆에서 방해를 받거나 혹은 자기의 비밀이 누출되면 안 되기 때문에 프라이버시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칸을 나눠서 썼던 점이 있습니다. 이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들어오는 입구는 워낙에 여기가 좁기 때문에 메인 엔트런스 부분에서는 사람이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약간 사선으로 만들었고요. 그래서 조금의 캐노피 공간이라도 만들려고 했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1층 부분은 천정고가 되게 높아야 되는 거고 이제 이 로비를 통해서 이 건물로 들어가게 돼 있죠. 건축주께서는 되게 이제 카페 같은 거를 새로 만드는 걸 되게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1층과 지하 1층은 이제 카페로 저희들이 공간을 확보를 해놨고요. 근데 이 건물이라는 게 이게 이제 땅이 한 100몇십 평 정도 되는 땅인데 한 150평 정도 되는 규모의 땅에다가 건물을 지을 때에는 이제 주차장이 항상 문제죠. 주차장을 확보하려면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제 필로티 주차장을 쓰는 경우 일반적으로 우리가 논현동 뒷골목 같은 데 있는 다세대 주택들이 그렇게 하고 있죠. 그런 데다가 뭐 한 9대 정도 세우고 위에다가 세대를 만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 정도 세워가지고는 필로티 주차장으로는 이런 8층 정도 되는 건물의 높이에 해당하는 연면적을 다 커버하는 주차장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지하 주차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하나는 램프를 통해서 내려가는 방법, 하나는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서 내려가는 방법이 있겠죠. 근데 땅의 규모가 뭐 한 250평, 300평 이렇게 되면은 지하 램프를 만들 수가 있어요.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는 또 다음에 저희 상암동에 짓고 있는 건물을 설명하면서 다시 보여드릴 텐데 지하 경사로 램프를 못 만들게 되면은 기계식 주차장으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럼 기계식 주차장을 만들고 장애인을 위한 주차장도 확보를 해야 되고 진입로도 확보를 해야 되죠. 그러다 보면은 1층 부분의 상당한 부분들이 이 보시는 것처럼 주차장 공간으로 확보가 돼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나머지 공간들이 1층 남아있는 공간이 되고 그게 1층 로비로 들어가는 공간이 되는 거죠. 보시는 것처럼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는 그런 공간들이 보통 박스가 저렇게 올라와 있게 되는데 여기다 집어넣을 때 저게 불투명하게 되면은 너무 이 공간이 답답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일부러 투명하게 만들었고요. 그 뒤에 있는 대나무 숲 같은 거를 관통해서 볼 수 있게 했다. 그리고 또 여기에 차가 들어오고 나가고 움직이는 것들 자체도 사실 하나의 재미난 그런 요소가 되기 때문에 그거를 감안해서 투명하게 만들었습니다. 자, 저희들이 이제 메인 건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2층에 올라왔는데요. 2층에 올라온 이유는 딴 게 아니고 이제
어쨌든 이런 작은 건물을 짓다 보면은 구석구석 모든 공간들을 다 써야 되는데 저는 뭐 아시다시피 되게 발코니나 테라스를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높이에서 나가시게 되면은 이런 넓은 발코니가 하나 있는데요. 이 테라스 공간을 사실 이 위는 어디냐 하면은 아까 보셨던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는 그 기계식 엘리베이터가 있는 상부 지붕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올라오시면은 2층에 있는 분들은 여기를 좀 쓰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뒤쪽에 있는 중정을 내려다볼 수도 있고 수공간 소리도 들을 수 있어서 안쪽에 되게 좋은 한 열 몇 평 되는 그런 마당을 하나 가지고 있는 그런 효과가 생깁니다. 그게 2층 오피스에서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7층으로 올라가서 여기 기준 평면도층을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사실은 이 건물은 2층부터 7층까지는 거의 똑같은 평면도가 되고요. 2층 같은 경우에는 아까 보셨던 주차장 내려가는 기계실 위쪽을 상부로 쓰는 테라스가 있는 특징이 있는 거고, 기본적으로는 엘리베이터가 있고 계단실이 있고 화장실이 남녀 화장실이 구분된 게 있는 이 기준층 평면도입니다. 이 건물을 처음에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각 변호사들이 개인 변호사 사무실에서 발코니를 하나씩 가질 수 있게 하자. 그게 저희들의 제일 핵심적인 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나가면은 본인만의 발코니가 하나씩 있어가지고 여기서 좀 바람을 쐬다가 다시 들어와서 일을 하다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고요. 이쪽에 2개가 있는 거고요. 저쪽에 보시면은 3개가 있잖아요. 그러면 총 한 층에 5개의 변호사 사무실이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5개의 사무실이 바깥쪽 창가 쪽으로 다 되어 있고 앞에 발코니가 하나씩 있게 되고요. 그러고 나서 안쪽으로는 이렇게 창문이 또 놓여져 있는데, 저희가 건물이 예를 들어서 땅이 뭐 100평인데 건폐율이 60평이다. 그러면 건물을 60평 지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60평을 어떤 모양으로 지을 것이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냥 어떠한 사무실이 들어오더라도 다 쓸 수 있게 그냥 뉴트럴한 중립적인 형태를 만들려면은 직사각형이어야 되겠죠. 근데 여기는 특별하게 부티크 변호사 사무실을 타겟으로 삼은 그런 건물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다 셀들이 만들어져야 되고, 그리고 더 많은 자리가 햇볕도 잘 들어오고 통풍도 잘 되고 이런 것들을 타겟으로 삼았기 때문에 평면도를 보시면은 이렇게 요철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안에가 치고 들어오는 느낌을 갖게 한 이유가 이럴수록 표면적이 더 많아지죠. 그렇게 되면은 이 안쪽에 사람들이 책상을 놓고 쓸 때에도 이쪽 분들이 훨씬 더 바깥 경치와 통풍과 채광을 더 접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모양을 만든 겁니다. 바깥쪽 표면적이 더 길고 안쪽이 좁으니까 안쪽에 앉으시는 분들의 숫자가 더 적을 거예요. 이분들이 바깥에 있는 5명의 변호사를 서포트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앉는 그런 평면 구조를 띠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자, 여자 화장실이 각각 하나씩 놓여져 있고요. 특징적이라고 한다면은 저희들이 약간 공간 쌓기라고 그래가지고 햇빛이 좀 들어오게 하는 그런 구조를 만들었어요. 저는 화장실 만들 때 이게 바깥을 향한 창문이 있느냐 없느냐가 그 퀄리티를 크게 다르게 결정한다고 보는데, 가급적이면 햇빛이 들어오는 화장실이었으면 좋겠는데 물론 내 프라이버시에 문제가 있죠. 그래서 공간 스크를 반 정도의 벽돌을 해놓고, 이것도 불안하니까 여기다 이제 루버를 달 겁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블라인더 같은 거를 달 텐데 그걸 통해서 프라이버시를 조절할 수가 있는 그런 구성을 띠고 있죠. 이 평면도에서 특징적인 부분이 저희가 여기 보시면은 복층 공간으로 뚫어놓은 공간이 있습니다. 저희가 건물을 바깥쪽으로 창을 많이 접하기 위해서 요철의 형태를 이렇게 만들어 놨고, 그다음에 가능한 한 모든 공간에 다 발코니를 하나씩 배치를 했고요. 그런 다음에 이거를 딱 꼭대기 7층까지 쫙 올리고 나서 남는 용적률을 위에다가 이제 회의실 같은 걸 하나 8층에다 놓게 되면은, 그러면은 용적률을 오버하게 돼요. 그래서 그 용적률을 빼내야 되는 거죠. 어디선가는 그 바닥 면적을 빼내야지 법적인 그 제한을 우리가 지킬 수가 있는데, 그 어느 부분을 빼냐가 되게 중요한데 저희는 이쪽 코너를 뺐습니다. 이쪽이 북동쪽이죠. 여기를 뺀 이유는 뭐냐면은 저쪽에서 사람들이 이제 많이 오게 되는데 이곳에 복층의 공간을 만들어서 2층에 하나씩 회의실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를 복층으로 한 이유는 나중에 투시도를 보면 아시겠지만은 이쪽 벽 쪽으로는 쭉 책꽂이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법률 사무소라는 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법정 같은 어떤 여러 가지 책 같은 것들을 이것에 넣어서 이게 각 층마다 쭉 있을 거 아닙니까? 2층, 4층, 6층 이런 식으로 쭉 이 책꽂이가 있으면은 저쪽에서 진입하면서 이 건물을 보게 되면은 모서리를 통해서 보이는 뷰에 항상 책꽂이가 보이게 되겠죠. 아, 이 건물이 법률 사무실이구나, 이런 거를 그 책을 통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가 뭐 특별하게 소통이 있는 건 아니고 이제 프라이버시가 필요한 곳이니까 여기는 유리창으로 픽스해서 만들어 놨고요. 나중에 이제 임대하러 오시는 분들이 이것들을 마무리를 해서 쓰시겠죠. 아, 저희가
일부러 엘리베이터 홀에서 여기 들어올 때는 좀 불투명한 색깔을 썼습니다. 이런 전반적으로 보시면 어두운 톤의 무채색 톤으로 저희가 썼는데 좀 육중한 느낌이 나게 하기 위해서 여기 보면은 여긴 되게 밝고 천정에 바리솔로 돼서 되게 밝은 화이트한 느낌이지만은 이 문은 좀 무거운 느낌이 나려고 일부러 쇠문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어떤 사무실이든지 간에 건물을 지을 때에는 항상 비상계단이 있어야 됩니다. 보통 기본적으로 이 정도 규모가 되면은 이렇게 불이 났을 때 불의 영향을 받지 않게끔 방화 구획이 되어 있는 그런 곳에서 사람이 탈출할 수 있게 비상구를 만들어야 돼요. 비상계단을. 그러니까 이런 문들이 보통 이제 단단한 철문으로 방화 도어로 되어 있는 거고, 그리고 여기는 이제 콘크리트로 되어 있고 창문 같은 것들도 없잖아요. 저희 사무실에서 보통 쓰는 스탠다드한 그러한 계단실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디테일을 쓸 거냐가 그 사무실의 어떤 스타일이 보여지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건 어디에나 들어가는 곳이고 또 계속해서 반복돼서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주로 쓰는 디테일인데 쓸데없는 마감재 같은 거는 잘 안 붙여요. 괜히 공간만 좁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노출 콘크리트로 그대로 벽체를 두고, 그러고 나서 난간을 어떻게 할 것이냐 제가 되게 중요하다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는 비상계단 쪽의 난간은 그냥 되게 심플하게 이런 솔리드한 철판을 씁니다. 그리고 항상 저희가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계단 찬 부분에다가 거울을 만들어놔요. 이 공간이 저는 개인적으로 엄청 답답함을 느끼거든요. 약간 폐쇄공포증 같은 게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는 창문을 많이 뚫는 편인데 이 공간이 너무 답답해 보이고 좁고 항상 이동할 때 재미도 없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 계단 찬 부분에다가 전체 벽면을 다 거울을 달게 되면은 공간이 2배가 돼 보여서 이게 쌍으로 계단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올라가면서도 공간감도 계속 바뀌고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상태에서 조명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또 중요하죠. 그래서 이 계단이 더 벽에 붙어 있는 느낌이 아니고 떠 있는 느낌이 나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 틈을 파가지고 조명을 집어넣은 겁니다. 근데 이게 또 이 걸어갈 때 그 광원이 눈에 보이면 되게 안 좋거든요. 그래서 약간 날을 세워가지고 광원을 가려놓는, 이게 이제 저희 사무실에 쓰는 티피컬한 스탠다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8층으로 한번 가서 한번 걸어서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별거 아니지만은 많이 신경을 써야 되는 것들인데, 이런 거울을 어차피 한 판으로 못 할 거면 어떤 식으로 브레이크 라인을 만들 것이냐, 이거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어차피 여기 계단이 한 층 있으니까 이 센터 라인에 맞추고 이런 사이즈 같은 것도 그 중심선을 맞추게 한다, 뭐 이런 것들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네, 지금 저희가 올라온 곳이 이제 8층에 있는 메인 회의실입니다. 저희가 기대하기는 이곳에서 되게 중요한 계약서 사인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이 사무실에서 중요한 파티를 한다든지, 이제 이런 걸 할 때 쓰라고 이제 만들어 놓은 공간입니다. 그래서 이 안쪽에 회의실이 하나 있고, 보시면은 밖에 나와서 뭐 와인이나 칵테일을 마실 수 있을 만한 그러한 야외 정원이 하나 있고요. 여기가 꽤 그래도 전망이 좋습니다. 그리고 위에다가 이걸 만들어 놓은 이유는 특별한 기능을 하는 건 아니고요. 이 건물의 외곽을 더 커 보이게 하기 위해서 이제 프레임을 잡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바깥에 봤을 때는 약간 캔틸레버 구조처럼 튀어나와 보이게 하는 그런 효과가 좀 있습니다. 저희가 이 건물을 디자인할 때 건물의 색깔을 뭘로 할 것이냐, 이거 갖고 이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저희 사무실은 기본적으로는 하얀색을 좀 많이 쓰는 편이죠. 이거하고 비슷한 규모의 건물 중에 이제 젤리피쉬 사옥이라고 있습니다. 지금은 카카오엠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그 건물은 하얀색으로 되어 있어요. 하얀색에 루버가 이렇게 열렸다 닫혔다 하는 식으로 되어 있는 그런 심플한 디자인인데, 흰색을 좋아하는 이유가, 사실 제가 있었던 리차드 마이어 사무실도 흰색을 많이 썼고, 근데 거기서는 흰색을 쓴 이유가 좀 특별하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마이어는 하얀 색깔은 모든 색깔이다, 그런 철학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아침에 해가 뜰 때는 약간 푸른빛을 띠다가 해질녘에는 붉은빛을 띠고, 중간에 막 날씨와 계절에 따라서 이 하얀색의 느낌이 달라지잖아요. 근데 제가 하얀색을 쓰는 이유는 그런 이유라기보다도, 저희는 본질적인 것들을 남겨놓고선 다 장식적인 건 없애는 거를 추구하는 쪽이에요. 왜냐면 건축물 자체가 주인공이 된다기보다는 그 건축물이 만들어내는 그 빈 공간이 더 중요한 거고, 그 비어있는 공간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 안에 뭘 담느냐가 더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그릇이 있으면은 그 안에 물을 담을 수도 있고 술을 담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이 담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안에 뭐가 담기느냐가 되게 중요하고 그게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고요. 저희는 그게 이제 사람과 자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건축은 배경으로 사라지는 게 좋다. 그래서 본질적인 것들만 남겨놓고 장식적인 건 다 빼낸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현란한 곡선도 안 쓰고 직선을 많이 쓰는 이유도 그게 이제 기능적으로 제일 맞는 것이고 본질에 더 가깝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성향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흰색을 마지막에 결정하게 되는데 근데 이 건물을 디자인할 때는 여기도 흰색으로 할까 하는 생각을 했다가 사실은 우리가 본질을 다 빼낼 때 두 가지가 있죠. 완전히 다 빼내서 거의 하얀 캔버스 같은 흰색이 있을 것이고 다 빼내고 빛까지 빼내면 검정색이 나오죠. 그래서 까만색과 하얀색은 사실은 둘 다 일맥상통하게 본질만 남겨놓고 다 뺀 거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좀 어두운 색깔 톤으로 가자. 왜냐하면은 이 건물이 이제 변호사 건물이다 보니까 조금 더 육중하고 무게감이 있는 건물처럼 보였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가 채택했던 거가 이제 짙은 검정의 그 계열의 재료를 쓰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검정 벽돌을 쓰기 시작을 한 거고 프레임도 짙은색, 회색과 검정색을 주로 많이 썼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건물의 그 바깥 외관의 재료의 색깔이 결정이 난 거죠. 뭐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그냥 가장 심플할수록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장식적이거나 비싸고 뭐 이런 재료 쓸 필요도 없고 바깥이 블랙톤이었으니까 내부에 들어오면 그냥 화이트 톤으로 깨끗하게 정리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밑에 이제 액세스 플로어로 다 띄어놔서 했기 때문에 배치 같은 것들은 이제 마음대로 편하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 이제 문이 한 5개가 문이 발코니로 나가는 게 있으니까 5개 정도로 각각의 변호사 사무실들을 쪼갤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뭐 경우에 따라서는 2개의 셀을 한 변호사가 쓸 수는 있겠죠. 좀 큰 면적으로 해서 그거는 좀 맞추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감사하게도 이제 건축주가 이제 다른 인테리어 사무실과 1층과 지하 1층 카페를 인테리어를 진행을 할 때 요구했던 거가 이 건물 전체적인 분위기를 절대 깨트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게 있어서 저희하고도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이렇게 해도 좋겠느냐 의견을 물어보면서 진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가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저희가 건축적으로 의도했던 거하고 완전히 다른 스타일로 그거를 사용을 해가지고 원래 건물의 컨셉이 완전히 망가지는 경우들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저희가 했던 다른 프로젝트 중에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었던 건물 중에 원래 건축가의 의도를 잘 보존하면서 유지하면서 잘 쓴다고 생각되는 데가 제가 볼 때는 대표적인 곳이 3군데인 것 같아요. 하나가 여긴 것 같고 하나가 머구악동이라고 거제도에 있는 그 카페 펜션 하는 곳이 있고 또 하나가 세종시 산성교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들은 원래 처음에 의도했던 바와 똑같이 공간을 이런 식으로 쓰였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거가 되게 잘 유지되면서 쓰이는 건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기억하기에는 공사 기간이 한 2년 정도 걸린 것 같고요. 설계 허가받고 하는 데는 한 10개월 정도 걸리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토탈 하는데 한 3년 정도를 잡고서 시작을 하는 거죠. 이 건물에서 마음에 드는 포인트는 저는 일단 그 메인 인면이 마음에 들어요. 왜냐하면은 그 원래 의도에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발코니가 잘 나온 것 같고 그리고 그 디테일들을 위해서 저희가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보시면은 이게 아래층에 가게 되면은 옆방하고 나누는 파티션 벽이잖아요. 근데 제일 머릿속으로 저희가 상상한 거는 약간 카드로 만든 집처럼 이 건물이 보였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아주 칼같이 서 있는. 맨 처음에는 그냥 이제 구로강판이라고 해서 이제 강판 두꺼운 거를 그냥 한 장만 쓰려고 했는데 그게 구조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안에 파이프가 들어가야 되고 각 파이프가 들어가면 이게 부재가 두꺼워져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서 봤을 때 인면에서 보면은 좀 두꺼워지는 문제가 생겨요. 그러다 보니까 왼쪽 피스하고 오른쪽 피스를 쓰면은 2개 또 볼트가 또 들어가야 되고 연결을 할 때 저희가 생각하는 방법은 이 사이에다가 폼을 팠습니다. 그게 이제 리차드 마이어 사무실에서 잘 쓰는 방법이거든요. 창틀이 너무 두꺼워 보이면은 그 단면 프로파일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그 프로파일을 저희가 복잡하게 만들어서 얘를 2개, 3개로 쪼개 보이게 하는 거죠. 이 안에 그 홈을 넣음으로써 이 2개가 3등분 되면서 훨씬 더 얇은 느낌이 나게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다가 저희들이 볼트 같은 걸 숨길 수도 있고 그런 디테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의도한 대로 잘 나왔고요. 아래층에 가서 보시면은 이 천장 부분이 벽돌로 다 마감이 돼 있어요. 층하고 층 사이를 나누는 까만 벽돌 층이 있는데 그게 이제 안으로 타고 들어오는 느낌이 나야 돼서 그 벽돌을 저희가 끼워서 이렇게 공중에 떠 있는 것처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돈이 좀 들어가는 디테일인데 건축주가 오케이 하셔가지고 그대로 다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인면에서 그 딱 그 라인이 맞는 그거 보는 거가 저는 제일 좋은 것 같고요.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저쪽에서 봤을 때 이 건물이 약간 CCTV처럼 저희가 튀어나와 보이는 그런 뷰도 나오거든요. 저쪽 뒤쪽에서 봤을 때의 느낌도 저는 마음에 들어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게 이제 검정색이다 보니까 주변에 되게 복잡한 강남의 풍경에서 이제 혼자 좀 약간 딱 그 돋보이게끔 서 있는 느낌이 저는 마음에 듭니다.
저희가 현재 공사하고 있는 게 한 15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7개인가 15개 정도 진행 중에 있는데 그 순차적으로 분기별로 하나씩은 완성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면 그 쭉 보여드리면은 이제 제가 맨날 말로만 얘기하던 거가 도대체 어떤 걸 말하는 건지 좀 더 구체적으로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 저희 사무실에서 진행했던 그 서초동에 있는 트러스트 힐 빌딩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